안녕하셨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사회의 가장 가슴 아픈 현실이자 우리 모두의 미래가 될 노년의 삶과 돌봄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 마음에 항상 묵직하게 자리한 안타까움과 책임감을 담아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숙고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모님의 노쇠와 건강, 수명의 문제인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부모님께서 나이 들어가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애틋함과 함께 때로는 복잡하고 무거운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분들의 젊은 시절의 강인함과 활력이 점차 약해지는 것을 보며 시간의 흐름 앞에서 무력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정작 부모님의 노쇠와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미리 준비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히려 내가 부모님보다 먼저 죽으면 어쩌나 하는 부모님의 깊은 걱정이 앞서는 경우가 많아 우리는 부모님의 노화를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그저 흘려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모습이기도 하며 어쩌면 외면하고 싶은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요즘은 분명 과거에 비해 인간의 평균 수명이 눈에 띄게 길어졌습니다. 대한민국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2.7세로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는 의학의 발전과 생활 수준의 향상이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건강 수명은 그만큼 늘어나지 않아 많은 분들이 은퇴 후 노년기를 맞이할 때는 이미 노쇠와 만성 질환에 시달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육체적 기능의 저하와 함께 찾아오는 질병들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오고 은퇴 후 안락한 노후를 보낼 때쯤엔 이미 노쇠하고 병들어 이런저런 약을 먹고 병원을 출입해야 하는 가슴 찡한 인생인 것이죠. 특히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남으신 어르신들은 병원을 자주 오가셔야 하지만 바쁜 자녀분들이 현실적으로 부모님을 돌보기 어려워 이 문제가 참으로 심각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2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독거노인 가구 수는 213만 8천 가구로 전체 고령자 가구의 37.8%를 차지하며 전체 노인 인구의 9.7%에 달합니다. 이처럼 독거노인 문제는 더 이상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노년의 부모님이 체력 저하와 경제력, 약화로 인해 어린 시절의 의존적인 모습으로 돌아가 자녀에게 의존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을 너무나도 잘 대변합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여전히 어린 시절에 강인하고 든든했던 부모님의 이미지를 마음속 깊이 기억하고 있어 이러한 부모님의 변화된 모습에 적응하지 못하고 당황하거나 때로는 회피하고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큰 어려움이자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이 절실한 숙제이기도 합니다. 가족과 사회의 노인 부양 인식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필연적으로 찾아온 현상입니다. 과거에는 부모님을 가족이 오롯이 돌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고 이는 곧 효도의 으뜸 표준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핵가족화 심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평균 수명 연장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 과거와는 너무나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통계청 자료만 보더라도 부모님의 노후를 가족, 정부, 사회가 함께 돌봐야 한다는 의견이 62.1%로 압도적으로 증가한 반면 가족만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응답은 19.7%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는 부모님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과 같은 전문 시설에 모시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현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통계이며, 가족만의 부양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명확히 의미합니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개인의 책임에서 사회적 책임으로의 전환을 시사하며, 이는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든 본인이든 요양원, 요양병원, 실버타운 가운데 어딘가로 갈 가능성이 큰 시대가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희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뵐 때면 주로 딸들이 자주 찾아와 부모님을 살뜰히 돌보고 살피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요양병원에 면회 와서 서 있는 가족의 위치를 보면 촌수가 딱 나온다는 말이 있지요. 침대 옆에 바싹붙어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것저것 챙기는 여자는 딸이고, 그 옆에 뻘쭘하게 서 있는 남자는 사위입니다. 문간쯤에 서서 먼 산을 보고 있는 사내는 아들이고, 복도에서 휴대폰 만지작거리고 있는 여자는 며느리입니다. 장기 입원하고 있는 부모를 그래도 이따금씩 찾아가서 살뜰히 보살피며 준비해 온 밥이며 반찬이며 떠먹이는 자식은 딸입니다. 아들들은 침대 모서리에 잠시 걸터 앉아 딸이 사다 놓은 음료수 하나 까먹고 이내 사라집니다. 아들을 신주단지라도 되듯이 아들, 아들 하며 금지옥엽 키워놓은 벌을 늙어서 받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은 세상인 것을 그때는 몰랐다는 후회 섞인 한탄도 듣게 됩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이러한 상황을 통해 여전히 딸의 역할이 더 크고 여성에게 노인 돌봄의 부담이 집중되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불균형 문제를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많은 분들이 요양원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가는 곳이 아닌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수단으로 가게 되는 곳으로 여기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로한 부모를 요양원에 모신 후 돌보고 있는 지인은 자신은 나중에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요양원에는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곳에 있는 부모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모양이죠. 그러나 부모가 자의에 의해 요양원에 입원하지 않았듯이 그 또한 자신의 의사보다 자식의 편의에 따라 요양원에 갈 확률이 높습니다. 자녀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 별로 깊은 이해가 없고 주위 사람의 말을 따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녀분들이 부모님을 돌보는 현실적인 부담이 커지면서도 요양원 입소라는 결정에 대한 죄책감이나 사회적 시선 때문에 그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요양원과 같은 돌봄 시설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고 어르신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기회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노인 요양원의 현실과 가족의 역할 단절된 세상 속에서 노인 요양원의 현실과 가족의 역할은 때로는 바깥 세상과 단절된 고립된 환경 속에서 고통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요양원에 입소하신 어르신들은 익숙했던 일상과 이웃으로부터 단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방문 또한 매우 제한적이죠.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 방문하는 경우가 많고, 어떤 어르신들은 심지어 명절에만 가족을 만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는 어르신들에게 깊은 외로움과 소외감을 안겨줍니다.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다고 느끼거나 변화된 신체적, 정신적 능력에 대한 상실감으로 스스로 세상과 단절하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이로 인해 노년기의 고독과 소외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어집니다. 오늘도 우리의 미래가 될 수많은 그들이 창살 없는 감옥에서 의미 없는 삶을 연명하며 희망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도 자신의 말로가 그렇게 될 줄은 전혀 몰랐을 것이며 자신과는 절대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믿고 싶겠지만 그것은 희망사항일 뿐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고 서서히 정신이 빠져나가면 어린애처럼 속이 없어지고 결국 원하건 원치 않건 자식이 있건 없건 배우자가 있건 없건 돈이 있건 없건 잘 살았건 잘못 살았건 세상 감투를 썼건 못 썼건 잘났건 못났건 대부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내게 됩니다. 그곳은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가는 곳도 아닙니다. 늙고 병들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자식들과의 대화가 단절되기 시작하면 갈 곳은 그곳밖에 없습니다. 2023년 기준 독거노인 수는 213만 가구를 넘어섰고 이는 전체 가구의 9.7%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 슬픈 현실 속에서 가족과 사회가 함께 해법을 모색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부모 부양의 어려움과 사회 구조 변화, 낀 세대의 고통. 부모 부양의 어려움과 사회 구조 변화는 우리 시대에 낀 세대에게 심각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자녀들이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부모 부양에 막대한 부담을 느낍니다. 치솟는 물가와 주거비, 자녀 교육비 등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부모 부양은 또 하나의 큰 짐이 됩니다. 부모님 역시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며 부양을 기대하지 않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이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배려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2025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천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하며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합니다. 이는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빠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5년 노인 부양비는 생산 가능 인구 100명당 29.3명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생산 가능 인구가 노인 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 수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50년에는 생산 가능 인구 1.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 간 갈등과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낀 세대라 불리는 40대에서 60대 중장년층은 자신의 부모 부양과 동시에 아직 독립하지 못한 자녀 부양의 이중 부담으로 고통받으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의 정신적, 신체적 피로는 가히 상상 이상이며 이는 우리 사회의 중추를 담당하는 세대가 무너질 수 있다는 심각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유년 시절 기억 속에 포근하고 유쾌한 모습으로 남아있던 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지 벌써 2년째인데 나이 99의 자신과 80이 넘으신 어머니 모두 노인이라 얼마나 지치겠냐며 요양병원 얘기를 꺼냈지만 동생들은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는 한 분의 사연은 이러한 고통을 잘 보여줍니다. 국민연금 고갈 문제 또한 심각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은 2040년에 정점을 찍고 2041년부터 적자로 전환되어 2055년에서 2057년경에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연금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고 연금을 받을 사람은 늘어나는 인구 구조 변화가 주된 원인입니다.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 2080년에는 보험료율이 30%대까지 치솟아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또한 4년 연속 단기 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흑자 규모가 감소하고 있어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수입 증가율 둔화와 지출 증가율 상승이 우려되는 부분이며 지속적인 재정 건전성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가족 내 협의와 효율적 부양 방식 모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화의 중요성이 복잡하고 감정적인
부모 부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족 구성원들이 미리 머리를 맞대고 진솔하게 대화하며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건강하실 때, 즉 아직 의사소통이 원활하실 때, 노후 계획과 요양시설 이용에 대해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래를 미리 계획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온전할 때 스스로 고민하고 내 건강이 안 좋아지면 특정 요양시설에 맡겨달라고 자녀에게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그 대신 일주일에 식사 한 번은 꼭 같이 하자는 등의 조건을 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가족 중 한 명을 주 보호자로 정해 중요 결정권을 위임하고 다른 형제자매들은 그 결정에 대한 책임과 지원을 함께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 간 눈치 싸움과 갈등을 줄이고 효율적인 돌봄을 가능하게 하는 조정자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또한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을 단순히 시설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자주 찾아뵙고 대화하며 정서적 지지를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을 넘어 사랑과 관심이라는 무형의 가치가 어르신들에게는 가장 큰 위안이 되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성을 유지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제가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경험한 감동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몇 년 전 저와 같은 병실에 80세가 넘으신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병이 깊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성경을 읽으며 지극정성으로 할아버지 곁을 지키셨고 아침 저녁으로 할아버지 가족들이 병실을 다녀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방에서 올라온 할아버지의 막내딸이 병실로 찾아와 할아버지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이 없으셨고 막내딸은 3일 동안 할머니와 함께 병실에서 잠을 잤습니다. 떠날 시간이 되어 딸은 울먹이며 늙으신 아버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어린 시절 함께했던 추억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딸의 울음소리에도 할아버지는 말이 없으셨죠. 할머니가 딸을 데리고 병실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셔서 조금 전에 나간 아이가 우리 막내딸이라오.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지요. 이제 제 아버지 눈이나 감으면 와야지 뭐. 아버지를 끔찍이 좋아했는데 아버지 얼굴을 마지막 본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슬펐을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임자, 임자. 할아버지는 갑자기 숨을 몰아쉬며 일으켜달라고 하셨고 할머니와 저희 부축을 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창가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창밖을 살피시는데 창문 밖 멀지 않은 곳에 정문 쪽으로 걸어가는 막내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른팔을 들어 딸의 뒷모습을 어루만지듯 유리창을 쓰다듬으셨습니다. 딸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하는 할아버지의 눈가로 눈물이 가만가만 흘러내렸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가족 간의 애틋한 정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그리고 노년의 고독함을 달래는 가족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사랑과 관심은 그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치유의 힘이 됩니다. 죽음과 자기결정권에 대한 생각 존엄한 마무리. 죽음과 자기결정권에 대한 생각은 존엄한 마무리를 위해 우리 모두가 미리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문제입니다. 최근 한말기 환자였던 의사의 유언이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는 완치 가능성이 없다면 무의미한 항암 치료는 절대 받지 않겠다고 했고, 죽음이 다가오더라도 병원에는 가지 않을 것이며 밥을 먹지 않는다고 억지로 영양 공급을 하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에서 죽음의 자기결정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스위스행 비행기를 타겠다고 유언했습니다. 이는 비단 부모님을 돌보는 문제를 넘어 우리 자신의 삶과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마무리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촉구하는 매우 중요한 사례입니다. 부모를 돌본다는 차원보다 자신이 당사자일 때를 상정하며 우리 사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의외로 쉽게 답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2050년에는 생산 가능 인구 1.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 수급자 증가로 인한 연금 재정, 고갈 문제와 노인 의료비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위협 또한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닌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시급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성찰과 가족 사랑의 본질이 영상 후반부에서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가족 간의 사랑과 이해, 세대 차이를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놀 장소가 없어 슬픈 사람입니다. 아버지란 누구인가? 아버지란 기분이 좋을 때, 헛기침을 하고 겁날 때 너털웃음을 웃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란 자기가 기대한 만큼 아들, 딸의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을 때,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도 속으로는 몹시 화가 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지를 한 유리로 되어 있어 잘 깨지기도 하면서 속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란 울 장소가 없어서 슬픈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아침 식탁에서 급하게 일어나서 가는 곳은 즐거운 일만 기다리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머리가 3개 달린 용과 싸우러 나갑니다. 그것은 피로와 일과 직장 상사에게 받는 스트레스입니다. 아버지란 내가 아버지 노릇을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아버지다운가 하는 자책을 매일 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란 자식을 결혼시킬 때 한없이 울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아들, 딸이 밤늦게 돌아올 때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10번 현관문을 쳐다봅니다. 아버지의 최고 자랑은 자식들이 남들에게 칭찬받을 때입니다. 아버지가 가장 꺼림칙한 속담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좋은 교훈은 선수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라는 속담입니다. 아버지는 늘 자식들한테 그럴듯한 교훈을 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미안하게 생각도 하고 남 모르는 콤플렉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중적인 태도를 곧잘 취합니다. 이유는 아들, 딸이 나를 닮아 주었으면 하고 생각하면서도 나를 닮지 않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동시에 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4살 때는 아빠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 7살 때는 아빠는 아는 것이 정말 많다. 8살 때는 아빠와 선생님 중 누가 더 높을까? 12살 때는 아빠는 모르는 것이 많다. 14살 때는 우리 아버지는요. 세대 차이가 나요. 25살 때는 아버지를 이해하기는 하지만 기성세대는 같습니다. 30살 때는 아버지의 의견도 일리가 있죠. 40살 때는 여보,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50살 때는 아버님은 훌륭한 분이셨어. 60살 때는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꼭 조언을 들었을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고 돌아가신 후에야 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결코 무관심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체면과 자존심과 미안함 같은 것이 어우러져서 그 마음을 쉽게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웃음은 어머니의 웃음보다 2배쯤 농도가 진하고 울음은 10배쯤 될 것입니다. 아들, 딸들은 아버지의 수입이 적은 것이나 지위가 높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불만이 있지만 아버지는 그런 마음에 속으로만 웁니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어른인 체해야 하지만 친한 친구나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소년이 됩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앞에서 기도는 안 하지만 혼자 차를 운전하면서는 큰 소리로 기도도 하고 누구인가에게 의지합니다. 어머니의 가슴은 봄과 여름을 왔다 갔다 하지만 아버지의 가슴은 가을과 겨울을 오고 갑니다. 부모가 되고 나이가 들다 보면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불효했던 것을 뒤늦게 깨닫고 마음 아파합니다. 저 역시 그러했기에 자식이 저를 서운하게 하는 일이 있다 해도 이해하려 합니다. 아쉬움과 후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니까요. 인생의 마지막 준비와 아름다운 마무리 우리의 숙제 시청자 여러분. 자연의 섭리처럼 식물의 낙엽이 때를 아는 것처럼 인간도 인생의 끝을 미리 생각하고 현명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식물들은 때를 알아 꽃이나 단풍으로 마지막을 예쁘게 장식하고 떨어지듯 우리도 인생의 끄트머리에 있는 때를 미리 생각하며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은 어떨까요? 노년의 부모님을 돌보는 문제는 단순한 가족 간의 책임이나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개인과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 준비해야 할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사회적, 제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가족 간 화합을 통해 노후와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이 더 따뜻하고 존엄할 수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어 우리 사회가 노인 부양 문제에 대해 더욱 깊이 성찰하고 보다 인간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며 모든 이가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